무릎에 좋은 스트레칭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쪽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자생한방병원의 김동우 병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란 무엇이고 주된 증상과 자가진단법과 함께 수술 없이 치료하는 자생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릎 질환에는 어떤 질환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질환에는 퇴행성이나 염증성, 류마티스성으로 발생하는 관절염, 그리고 무릎 인대가 손상되는 십자인대 파열, 측부인대 파열, 그 이외에도 흔히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 파열, 점액낭염 등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슬개골 골절이라든가 베이컨 낭종, 슬개건염, 슬개골 연골 연화증 등 다양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란 가장 흔한 무릎 관절 질환으로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여성이나 비만 환자, 그리고 노년에 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30, 40대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과격한 운동을 즐기거나 오랫동안 무리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날씨병이라고 불릴 만큼 기후의 변화와 또 관계가 깊습니다. 찬 기후는 신경을 자극하고 조직을 수축시켜서 관절 주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골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온, 고습, 저기압 등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절기에도 또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마찰음 같은 것들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연골이 퇴행돼서 닳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여 우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서로 닳아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손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반월상 연골의 어떤 파열 같은 손상, 그리고 절제술이라든가 만성 인대장애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류마티스성 염증 같은 내과적인 부분도 발생을 해서 관절염이 발생한 이후에 2차적으로 만성화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증상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된 증상으로는 경도의 동통, 둔통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 그리고 관절의 운동장애, 가벼운 붓기, 종창, 그리고 관절 주위의 압통, 그리고 눌러서 아프다는 거죠. 운동 시에 또 뻑뻑한 소리 같은 게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가 옆으로 자라나는, 조금씩 자라서 관절에 변형이 오는 골극 형성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릎 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관절을 움직일 때 약간의 불편한 마찰음 정도 나는 정도인데, 질환이 점점 진행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것들과 같은 일상적인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점점 나타나고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안정을 취할 때, 휴식을 취할 때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고 근육이 줄어들거나 위축되거나 운동이 힘들어지는 운동 제한, 그리고 만성 염증으로 인한 인대의 손상으로 인대 불안정성까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무릎이 좀 쑤신다. 근데 앉거나 누워서 쉴 때는 또 괜찮다. 두 번째,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느낌이나 소리가 나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찰음이 크게 난다. 세 번째, 무릎을 굽히면 통증이 생기면서 점점 굽히는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가늘어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 혹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때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은 55세 이상, 주로 노년층, 중장년층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30, 40대 환자분들까지도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흘러가기 전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한방 치료는 침, 동작침, 봉약침, 한방 약물요법, 한약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추나요법과 같은 수기요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우선 침 치료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점차 관절이 굳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만성의 경과를 갖게 되므로 관절의 상태를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원활하게 영양 공급이 되어서 무릎이 부드러운 상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릎 주변에 경직된 근육과 관련된 혈자리에 침을 놓고 기혈순환을 도와주게끔 해서 무릎의 염증이 점차 가라앉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침치료로 운동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보강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무릎 관절을 지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침법으로는 동작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시술 즉시 빠르게 운동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의 제한을 풀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 내에 윤활액, 관절 안에는 연골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마찰에 의한 염증을 발생을 막아주는 활액이라는 윤활액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분비가 잘 되도록 또 촉진해 주는 효과를 나타내서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골 주변 조직을 또 자극을 해서 연골 주변의 인대라든가 연골 같은 부분의 진액 분비를 늘려주고 그로 인해서 인대나 연골, 무릎 주변 조직의 퇴행을 또 막아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연골을 활성화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억제해 줘서 퇴행성 관절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통이라고 흔히 부르는 또 근육 뭉침, 염증에 의한 통증, 긴장 이런 것들은 관절의 동작은 점점 더 제한되고 근육이 위축되고 염증은 심해지는 그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악순환을 보이게 됩니다. 동작침은 침을 맞은 후에 이러한 환자분들이 침을 맞은 후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근육의 뭉침을 조금 더 빠르게 풀어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해서 통증의 감소 및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침은 관절염 이외에도 팔이 올라가지 않는 오십견이라든가 무릎이 굳는 다양한 슬관절염, 그리고 팔꿈치를 펴기 힘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든가 기타 다양한 관절 질환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운동 제한, 관절의 가동 제한 같은데 신속한 또 효과를 보는데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침의 치료 방법으로는
먼저 환자의 통증 발생 부위와 동작의 범위, 관절의 운동 범위, 가동 범위를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동작침 혈자리에 자침, 침을 이제 놓은 다음에 그 침을 발침하지 않고 꽂아 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이로 인해서 통증으로 제한된 운동의 범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환부가 이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능의 이상, 질환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퇴행성 관절염의 봉약침, 봉침, 약침을 줄여서 봉약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효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항상 관절 주변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시에 한약치료, 침, 물리치료 등등의 아주 종합적인 치료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단일 치료가 아니라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 관절 부위의 근육이 뭉치거나 위축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생한방병원에서는 봉침과 그리고 순수 한약재를 이용하여 만드는 신바로 약침 같은 것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해소시켜서 퇴행성 관절염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봉침 치료는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는 척추관절 질환 등의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신바로메틴 성분을 포함한 신바로 약침으로 무릎 관절염, 각종 관절염 치료들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에 좋은 편소근 성분을 포함한 신바로 약침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서 관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이 진행된 무릎 질환에서는 한약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어 퇴행성 관절염에 관련된 치료에 극적인 또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항염증 효과를 가진 한약재를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인삼, 우술, 백봉령 등의 각종 한약재들을 통해서 진행을 또 보충해주고 또 연골을 보강하면서 동시에 관절 주변의 강화를 함과 동시에 또 부드럽게 이 관절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관절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로 또 하나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추나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추나 치료는 변형된 뼈를 교정하고 무릎 관절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부담을 낮춰서 관절 주변의 기혈 순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관절에 비정상적으로 하중이 집중되어서 무릎에 염증을 빨리 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진단한 후에 슬관절 주변부 주변의 근육근들에 대한 근막추나 그리고 경골과 비골, 연골인대 등에 관련된 관절 교정술, 수기요법 등의 각종 추라요법을 병행을 하고 있고 이때 주관적인 통증 지표, NRS,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나타내는 또 지표, 슬관절 통증 지표 등등에서 유의미한 호전을 볼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없이 자생 비수술 치료로 퇴행성 관절염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것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앉아서 오래 있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생활이라고 하는 바닥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또한 발에 그 발바닥에 이렇게 아치라고 하죠. 온폭 들어가는, 신발을 신으면 온폭 들어가는 부분에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무릎에 좀 의학적인 얘기지만, 전문적인 얘기지만 경골뼈, 이 앞에 뼈가 틀어지게 됩니다. 즉 종아리뼈가 틀어지게 되면 무릎이 휘어서 무릎뼈가 맞지 않게 되고 무릎뼈 이제 안쪽 연골이 손상이 돼서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다 보니 연골이 불규칙하게 마모가 돼서 또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관절과 구조들은 각자 조화롭게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조금 닳았다고 쌩쌩한 연골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박는다든가 교체를 하게 되면 나이 들어 있는, 즉 주변에 마모되어 있거나 혹은 조금 낡아 있는 그런 것들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자체도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인공관절도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서 부담과 육체적, 심리적인 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 질환은 처음부터 통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만성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방치하거나 간단한 소염진통제, 간단한 물리치료 같은 것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본인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무릎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내 무릎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 가벼운 불편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체크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치료하셔서 무릎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